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을 볼 것 같으면요, 꼭 자유당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반칙이 횡행하고 검찰이 심각할 정도로 선거 국면에 개입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한 작전이 막 거의 전면적으로 수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모든 언론과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뿐만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이재명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월 22일) 날 민주당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과정을 보면요, 작전팀이 있어요. 그 작전팀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투표를 마치 문재인의 대세를 확인하는 그런 투표인 양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경선 참여자들한테 문재인 대선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 공작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민주당이 이 당이 공당이 맞냐 싶을 정도로 참 정말 한심한 짓들을 막 연거푸서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우선 민주당이요, 시민 경선제를 해놔놓고는 사실상 투표 방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토론회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이,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토론회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토론회를 볼 것 같으면은 아예 후보의 능력을 알아볼 수 없도록,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도록 딱 짜놨어요. 아주 짧게 단답형식으로 얘기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식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정당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보다도 최악의 방식이다. 왜? 후보에 대해서 모르도록 해놔놨어요, 이게. 아예. 설계 자체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 문재인 맞춤 토론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성일은 요번에 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0%에 불과한 최성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도우미, 그 다음에 이재명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겠죠. 특히 경선 참여한 사람들, 야, 저게 뭐야 말이지. 그런 실망감을 갖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경선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도가 담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랬거든요. 박근혜한테 토론 제대로 하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박근혜보다 더 해요. 이러다 보니까 주권다설도 국민의당,
정당에 대해서는 막 칭찬을 해요, 지금. 불과 한 보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막 비난이 쏟아져요. 나는 이 민주당이 절에 가면요, 엄청난 타격을 언제 조만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새누리당하고 똑같거든. 새누리보다 어떤 면은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만 당도 이런 식으로 편파 토론회는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투표일을 평일로 정해가지고 그것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도 시간이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언제 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뭡니까? 그 투표 시간을 8시간까지 연장하자고 얼마나 선거 때마다 주장했죠. 그래서 막상 저거 하니까 선거 시간을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투표 시간을. 이거는 정말 새누리당보다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당 이 짓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직자, 노인, 그것도 일 있는 노인 아니고 일 없는 노인 밖에 투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직장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당 시대 3.15 부정선거 수준의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부끄러움이 없어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투표율이 나왔죠. 18.58%. 이 통계조차도, 그죠? 신문, 보도마다 다 달라요. 도대체 통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권리당원이 19만, 그 다음에 시민이 약 11만 명, 그래가지고 29만 남짓이 현재 투표를 하는데, 이 권리당원은요, 절대다수가 문재인 지지예요. 왜? 지금 당권판이에요, 그죠? 더구나 신당원들, 그죠? 최근에 가입한 총선 직후인가? 총선 직전인가 가입했죠, 그죠? 가입했는 그 당원들은 거의 문재인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 아니에요. 18.58%라는 거는, 그죠? 물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투표에 매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당원들조차,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조차도. 왜? 문재인 보니까 매력이 없거든. 뭘 보고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 투표율이 18%라는 거는, 그죠? 문재인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 당원들은, 그죠? 투표하자마자 문재인 지지하러 쫓아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문재인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투표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거의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사실상 권리당원까지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 되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그죠? 60% 이상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투표에서 문재인이 50% 이하 나왔다. 그럼 문재인은 끝난 겁니다.
근데 이 22일 날 투표한 거는 27일 날 순회 투표 결과와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쪽에서 지역위원장 당 조사에서 이래 얘기를 해요. 문재인 쪽 지역위원장 6명이 그 공개를 했다. 이런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산에만 해도 지역위원장이 얼만데 18명인가. 근데 이 지역위원장 6명에서 어떻게 부산 걸 다 부산도 아니고 조사를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전 지역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휘부, 컨트롤 타워 없이는 이런 조사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부산 전 지역을 조사하고 공개한 팀은요, 이거는 선거사범이고 범죄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를 했고, 그 다음에 참관인들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수집했고, 그 결과를 수합했고, 수합했는 걸 공개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조직범죄입니다. 이 조직범죄에 대해서 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발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이들의 범행 목적이 뭐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250개 투표소 중에서 52개 투표소의 것 11,865표 전체 투표자의 22%예요. 요 결과만 발표를 했거든요. 요 결과만 발표했는데 어디를 했느냐 하면 딱 왜 그랬는지 답이 나옵니다. 어디 했습니까? 전 지역은 한 것은 부산이죠. 그죠? 부산이 누구 텃밭입니까? 문재인 텃밭이죠. 문재인 부산 출신이죠. 그래도 별 지진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러면은요, 부산의 권리당원들은 거의 다 거의 100% 가까이 누구를 지지한다? 문재인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문재인 몇 프로 얻었다? 75% 얻었다. 이건 오히려 충격입니다. 아닙니까? 이탈표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을 조사했는데요. 수도권 중에서도 전 지역을 조사한 데가 있어요. 성남입니다. 얘들이 왜 조사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 24.9%, 문재인 62.6%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엉터리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울어진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지지자가 안희정 지지자의 꼽이다, 배다 하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은 끝났다 이래 보면 됩니다. 성남 전 지역을 그죠? 이제 조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이 50.6%, 804표, 문재인이 40.3%, 641표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요. 분당에서요. 이재명이 165표 얻고 문재인이 302표 얻었어요. 에? 일반 시민들이 투표했다고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성남 사람들은 대부분 성남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 그죠? 문재인한테 표를 두 곱을 줬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권리당원 위주로 투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권리당원 위주로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10% 앞섰다. 성남에서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22일 투표는 권리당원 위주의 투표였던 걸 성남시가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죠? 이 문재인 측이 왜 부산과 성남이 든 수도권만 발표했을까? 왜 특히 중요한 호남과 서울은 빼먹었을까? 여기에서 만약에 부산까지 정도는 아니라도 정말 압도적인 승리가 나왔다면 이 공표 안 할까요? 모든 지역에서 그죠? 문팀을 그 50% 이상 얻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권리당원 위주의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호남과 서울을 빼먹은 거는 이 지역 중에 어떤 곳에서 문재인 쪽으로서는 충격적인 패배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죠. 이래 되니까 문캠프에서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당원 위주의 투표한 걸 마치 일반적인 추세인 양 부산과 수도권 걸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 뭡니까? 문재인이 60% 이상 얻어서 이재명은 고작 20% 남짓이야. 그 다음에 안희정이는 뭐 10% 정도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세라는 게 이번 투표에서 확인돼서 언제는 해보나 마나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죠? 아직도 1950년대 사람인 줄로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촛불 시민인데 에? 박근혜와 이재명을 무릎 꿇린 사람들인데 이재용을 그래 보니까 반칙으로 이거 반칙이죠. 공개하는 건 그죠? 반칙으로 공개한 목적이 딱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대세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 호남도 이 대세론으로 덮어버리자. 돌파하자. 이기자. 이런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자유당식 선거 작전이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누리당도 이 짓은 안 해요.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이보다 더 선거를 공작선거 수준으로 치른 증거가 있으면은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고만 문주당이 돼버렸다.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의 정당이 돼버렸다. 공정관리 의지도 능력도 없고 책임의식도 전혀 없다. 이거 완전 박근혜 수준이다. 공공성도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정권을 맡을 능력이 저는 민주당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맡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촛불 과정이나 경선 과정을 볼 때요. 특히 경선 과정, 촛불 과정에서도 그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요. 민주당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네, 단언합니다. 민주당은 끝없이 무슨 했습니까? 박근혜 명예퇴진, 박근혜 손잡기, 탄핵 회피 이 짓만 했죠. 이런 걸 볼 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대선 전국의 막바지는요, 여전히 이재명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경선의 특징이요, 시민 경선을 하잖아요. 그죠? 214명이 참여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총 유권자 중에 5%만 참여하는 거예요. 이 5%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열렬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열렬 지지자들이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거는 이 경선에서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선 참여자의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다수가 일반 시민이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미 경선에 참여할 때는 한 8, 90% 정도는 지지자를 결정해가지고 참여하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 때문에 예를 들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이 집권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관련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껏 해봐야 10%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적극 지지자의 수가 경선을 결정한다. 이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지열이 중요하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지지율을 볼 것 같으면요,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재명 지지가 압도를 했죠. 열광을 했죠. 왜? 집회의 의제와 과제를 이재명이 선도해 나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촛불 시민들이 환호를 할 수밖에요. 하야, 탄핵, 구속시키라, 재벌 해체하라, 이 전부 이재명의 선도였습니다. 동영상 조회를 볼 것 같으면요, 1차 촛불 집회, 촛불 연설 때 박근혜 집으로 하는 동영상 있잖아요. 그죠? 어제 보니까 132만이 봤어요. 132만 남짓 봤어요. 그 중에 좋아요가 95%입니다. 비율이. 싫어요는 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빵 먹다 불려 내려가서 연설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조회도 93만이 넘습니다. 그 다음 좋아요가 이건 역시 95%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과정에서의 또 촛불 집회 그 동영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지가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열광적인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초청 토론할 때, 후보 초청 토론할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냐. 그걸 봤더니 이것도 이재명이 압도를 해요. 이재명이 2월 21일 날은 20만이 봤는데 3월 24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에 31일입니다. 정확하게. 31일 동안에 20만 명이 더 봤어요.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호감도가 95%입니다.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그때 10만이 봤었는데 지금 이 10만 보던 동영상 어떻게 하고 없어요. 그래서 새로 올라온 동영상을 보니까 한 4만 9천 명 정도 봤는데 호감도가 46%에 불과해요. 전번보다 더 떨어져요. 호감도가. 그러니까 호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54%입니다. 안희정의 경우에는요. 이것도 7만짜리 이게 어디가 그 과거에 7만이 본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어디가 보고 없고 그 16,000 정도 본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좋아요가 44명인데 싫어요가 85명이에요. 아예 누른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죠? 거기다가 호감도는 34%에 불과해요. 비호감이 66%예요. 그렇게 볼 때 조회수도 이재명이 압도할 뿐만 아니라 좋아요 숫자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죠? 1만 명이 조회했을 때 좋아요를 몇 개 누르냐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재명은 232개, 문재인은 그 5분의 1 수준인 47개, 안희정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인 27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안희정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적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보니까 이재명은 95대 5, 문재인은 뭐 50대 5, 50. 아주 잘 봐줘야. 그 다음에 안희정은 잘 봐줘야 40대 60. 이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안희정은요, 본선 경쟁력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월 21일 날 했던 MBC 토론회 댓글들을 쭉 봤어요. 봤더니 댓글의 90% 이상이 문재인 비토 이재명에 대한 열망, 딱 요거로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뽑아봤어요. 가져와 봤어요. 뭐 다 읽을 필요는 거의 다 이 기조니까 딱 하나만 읽을게요. 이재명 아동정책 재원이 얼마이신지 아세요? 그래 물으니까 문재인이 그거는 아직 내놓은 게 아니라서 팩트체크 아니라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걸 팩트체크 이제 이 사람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첫째 놓으면 10만 원, 첫째는 10만 원, 둘째, 셋째는 20만 원, 3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공약을 이미 내놨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가 내놓은 공약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전부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에 그래서 일종의 답글이라고 근데 좋아요 누른 사람이 399명이에요. 1위부터 10위까지 몽땅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게 민주당 그 홈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경선 참여자들이 노는 데가 주로 두 곳이에요. 참여할 수 있는 데가. 하나는 뭐냐 하면 후보 출마의 변을 조회하는 거예요. 출마할 때 무슨 얘기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후보 거를 많이 보겠죠. 그죠? 위주로 보겠죠. 또 하나는 자유 게시판인데 이 두 가지 다가 그냥 이재명 홈페이지예요. 민주당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재명 홈페이지예요. 조회수를 보니까 3월 23일 현재 이재명은 100만 건을 넘어요. 그래가지고 66%. 문재인은 40만 건 약간 넘어가지고 27%. 안희정은 뭐 4%, 최성은 3% 이래밖에 안 돼요. 이걸 보면은 민주당 경선 참여자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압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유 게시판에 가보면요. 자유 게시판이 뭐 지금 한 2만 명 이상 그 옛날 자유 게시판, 새로운 자유 게시판 해가지고 2만 명 이상 참여해가지고 그 활동을 2만 회 이상 했는데 거기는 한 2달 이상 있잖아요. 그죠? 아예 이재명 지지자들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거기도 보면은 문재인 비토 이재명에 대한 열망 이 기조입니다. 딱. 이런데도 문재인 대세라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고작 1000명 여론조사 해가지고 대세력하고 몰고 가는 게 정말 합리성 있는 얘기냐? 그래서 이 지지율이요, 세 후보 사이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이재명에 대한 게 이런 거예요. 좋은 나라, 이제는 정상적인 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래 한번 만들어봐 하는 열망이에요. 열망.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망이에요. 이 지지자들의 있잖아, 이 말에 그게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비해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막연한 희망. 문재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지지자라기보다는 노무현 친구 문재인에 대한 대호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 지지를 이런 감성적 지지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문재인의 이념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문재인이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이념 때문에 지지한다는 지지자를 보들 못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놀랍지 않아요? 박사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불쌍해서 가는 거나 노무현이 좋아서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 노무현이 아니고 문재인이 좋아서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이 또 세월호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사람이 박근혜 구속해야 된다는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어요. 어이없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책적 지지를 하자면 누구를 지지해야 돼요? 이재명 지지해야 되죠. 그냥 엉뚱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요즘 하는 걸 보면은 박근혜, 이재용 사면하는 게 거의 뻔히 눈에 보이죠. 그런데도 지지해요. 참 이 사람들의 머릿속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또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문재인과 무능의 문제를 알아요. 알면서도 지지해요. 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호감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사람이 좋아서. 좋은지 안 좋은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남 비판 안 하면 좋은 건가? 남 비판 능력 없는 사람 그게 사실은 바보예요. 바보. 사람의 치성적 능력은요, 비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치성적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좋아서 지지한다는 것도 치성적 능력이 나는 꽝이야.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먹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더 한심한 건 노무현의 친구라서 찍는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찍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결정해서 되겠느냐. 참 이런 거 보면요. 난감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팬들 그죠? 수준이에요. 연예인 팬들은요. 아무리 열광하고 지지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사회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지지하다가 마음에 속상한다고 식음을 전폐해도 별 관계 없어요. 그런데 국가 대통령 뽑는 건 달라요. 나라를 망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는 자기 찌르고 있어요. 나하고 자손들에게의 삶에 직결되어 있죠. 영향이 가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와 자손에 대해서도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파 노무현교 신도의 정치는 이게 노무현 신화의 산물인데요. 이미지 정치가 만들어낸 게 도전자 노무현이고 원칙과 상식의 노무현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정권 잡고 나서는 완전히 반상식적으로 했죠. 그렇죠. 그죠? 삼성 돈 받아가 선거했고 삼성 X파일 듣기 위해 가지고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이 짜고 놀았고 그 다음에 노동 탄압은 이명박 시대 그 이전 이후보다도 더 심했고 이게 무슨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이 노무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특징은 그죠? 노무현교를 무작정 옹호하고 그 노무현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문재인 수호 결사대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지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딱 구호가 나와요. 이런 걸 구호로 외치는 인터넷 방송도 많이 있어요. 문재인마저 잃지 말자. 이미 노무현은 잃었는데 문재인마저 잃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여, 할렐루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에 도전하는 사람은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막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아무 근거도 거의 없이. 그 다음에 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노무현 배신자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낙인 찍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정동영, 또 요새 안희정 쪽에 가 있는 박영선, 이런 사람들, 그죠? 전부 노무현 배신자로 낙인 찍었어요. 왜 그 사람들 개인에 대한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다 이래 비판하지 않고 노무현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요? 이 광신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정동영하고 엮어가지고 노무현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고 막 발광을 해요. 그냥 이재명은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어떤 정책을 가져나가서 무엇이 잘못된지, 또 성남시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지, 이런 데 대한 비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박사모하고 똑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노무현과 문재인의 다른 얼굴, 사람 좋은 얼굴 아닌 다른 추악한 모습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내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은 한 가지 예만 더입시다. 1980년대 경제민주화가, 노조가 이제 많이 좀 등장하게 되면서요. 악질 이제 이 노조 탄압 기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 하고 풍산금속입니다. 풍산금속도 악질적인 노조 탄압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노조 탄압을 어떤 정도 했냐 하면요. 회사와 경찰이 딱 짜고 노조원 한 300명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경찰 4,500명을 투입합니다. 이 짓을 한 게 풍산금속이에요. 그때 그죠? 진짜 노조를 위해서 활동했던 변호사가 이흥록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 참 괜찮습니다. 이들이 어떤 정도였냐 하면요. 경찰서장하고 보안과정이 그죠? 노사 교섭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노조한테 협박까지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도 쫓겨나가가지고 부산대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규탄 집회하고 이랬어요. 그때 규탄 집회장에
누가 나왔냐 하면 문재인이가 나왔어요. 그때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조 간부한테 우리 노무현 변호사께서 풍산의 자문 변호사라서 저희가 이번 사건의 사측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래요. 이 악질 기업주 변호를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무현하고 문재인이. 그런데요, 더 웃기는 건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 더 참담해요. 88년도에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50 청문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노무현이 일약 스타가 됐죠. 대통령 되는데 결정적인 그 어떤 장면이 요 장면이죠. 그죠? 이 장면에서 이제 전두환한테 명패 던지고, 그 다음에 이 정주영을 막 야단치고, 그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류찬우 풍산금속 회장한테도 엄청난 호통을 칩니다. 노무현 의원은 50 청문회장에서 류찬우 회장에게 이렇게 질타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권력에겐 5년 동안 34억 5천만 원이나 늘름늘름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다 사고로 죽은 노동자에게 3천만 원, 8천만 원 주니 못 주니 하면서 싸우는 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청문회상에서 류찬우를 질타했던 사람이 TV 화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냐? 류찬우 변론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인권 변호사보다 그냥 평범한 변호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무현 변호사가 국회의원 나라에서 직접 당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대신 문재인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죠? 결국은 이제 민주화운동, 이 사람들의 노조원들의 잘린 노조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공로가 인정이 됐어요. 인정됐는데 그때 해고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후 2년 동안 개고생했다. 재판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면을 보려면 나쁜 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희정은 전혀 그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적극적 지지층이 별로 없고, 또 비호감도가 앞에서 봤다시피 호감도를 압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안희정은 경선에서건 대선에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열망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뭘 보고 이렇게 열망하겠어요? 이 사람의 실력을 보고, 이 사람의 공약을 보고 열망하는 겁니다. 열광하는 겁니다. 성남의 성공,
그 다음에 촛불혁명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 그 다음에 공약에서 보여주는 억강부약의 방향과 그 다음에 아픈 곳에 예산을 배정하고 돈을 흘러가도록 하는 홍익인간적인 공약,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하면은 나라가 바뀌겠다. 구체제를 청산하고 정말 헌법에 맞는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 우리 머슴으로 만들자.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보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열망이 사실은 문재인 지지자, 안희정 지지자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지열에서는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볼 때 저는 단 5%가 참여하는 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선에 참여한 사람이 214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는 이재명 지지가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앞에 어떤 증거들로 볼 때. 그 다음에 문재인 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전두환 표창 받은 걸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이때 표창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두환이가 어떤 인물로 보이고 있습니까? 군부 독재와 학살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으로부터 표창 받은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남 사람들의 그 생각을 어떤 면에서 완전히 밟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 대통령 만들자 하는데 옆에서 뭐 환하게 웃고 있고, 이런 건 도저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투표 결과도 반칙으로 공개했죠. 한국 사람들이 그죠? 옛날 한국 사람 아니에요. 촛불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과 재벌 권력을 꿇어앉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다가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하자마자 정말 얼토당토하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무슨직 공무원 그 사람 조사하면 되지 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촛불 민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짓밟는 행동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얘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가 수도권까지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전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7강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1차에서 뭐 결판이 날 것 같고 이재명이 50 내지 60%, 문재인이 30, 40%, 안희정이 20, 20% 정도 얻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승리하게 될 경우 뭐 저는 무난히 대통령까지 가리라고 보는데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하나는 촛불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예요. 촛불혁명이 촛불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촛불혁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촛불혁명이 뭡니까? 1단계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 이재용 구속이었죠. 2단계 촛불혁명은 촛불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촛불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역사에 저 짙게 들어져 있는 그늘을 걷어내고 환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박근혜보다 더 해요. 이러다 보니까 주권다절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막 칭찬을 해요, 지금. 요 불과 한 보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막 비난이 쏟아져요. 너는 이 민주당이 절에 가면요, 엄청난 타격을 언제 조만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새누리당하고 똑같거든. 새누리보다 어떤 면은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만 당도 이런 식으로 편파 토론회는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투표일을 평일로 정해가지고 그것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도 시간이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언제 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뭡니까? 그 투표 시간을 8시간까지 연장하자고 얼마나 선거 때마다 주장했죠. 그래서 막상 저거 하니까 선거 시간은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투표 시간을. 이거는 정말 새누리당보다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당 이 짓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직자, 노인, 그것도 일 있는 노인 아니고 일 없는 노인 밖에 투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직장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당 시대 3.15 부정선거 수준의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부끄러움이 없어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투표율이 나왔죠. 18.58%. 이 통계조차도, 그죠? 신문, 보도마다 다 달라요. 도대체 통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권리당원이 19만, 그 다음에 시민이 약 11만 명, 그래가지고 29만 남짓이 현재 투표를 하는데, 이 권리당원은요, 절대다수가 문재인 지지예요. 왜? 지금 당권판이에요, 그죠? 더구나 신당원들, 그죠? 최근에 가입한 총선 직후인가? 총선 직전인가 가입했죠, 그죠? 가입했는 그 당원들은 거의 문재인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 아니에요. 18.58%라는 거는, 그죠? 물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투표에 매력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당원들조차,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조차도. 왜? 문재인 보니까 매력이 없거든. 뭘 보고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 투표율이 18%라는 거는, 그죠? 문재인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 당원들은, 그죠? 투표하자마자 문재인 지지하러 쫓아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문재인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투표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은 거의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사실상 권리당원까지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래 되면은 문재인 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을 볼 것 같으면요. 꼭 자유당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반칙이 횡행하고 검찰이 심각할 정도로 선거 국면에 개입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한 작전이 막 거의 전면적으로 수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모든 언론과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 뿐만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이재명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월 22일 날 민주당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과정을 보면요. 작전팀이 있어요. 그 작전팀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투표를 마치 문재인의 대세를 확인하는 그런 투표인 양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경선 참여자들한테 문재인 대선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 일종의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 공작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요, 민주당이 이 당이 공당이 맞냐 싶을 정도로 참 정말 한심한 짓들을 막 연거푸서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우선 민주당이요, 시민 경선제를 해놔놓고는 사실상 투표 방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토론회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이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토론회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토론회를 볼 것 같으면은 아예 후보의 능력을 알아볼 수 없도록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도록 딱 짜놨어요. 아주 짧게 단답 형식으로 얘기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식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정당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보다도 최악의 방식이다. 왜? 후보에 대해서 모르도록 해놔놨어요, 이게. 아예. 설계 자체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 문재인 맞춤 토론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성일은 요번에 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0%에 불과한 최성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도우미, 그 다음에 이재명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겠죠. 특히 경선 참여한 사람들, 야, 저게 뭐야 말이지. 그런 실망감을 갖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경선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도가 담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랬거든요. 박근혜한테 토론 제대로 하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지지율이 그죠? 60% 이상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 투표에서 문재인이 50% 이하 나왔다. 그럼 문재인은 끝난 겁니다. 근데 이 22일 날 투표한 거는 27일 날 순회 투표 결과와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쪽에서 지역위원장 당 조사에서 이래 얘기를 해요. 문재인 쪽 지역위원장 6명이 그 공개를 했다. 이런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산에만 해도 지역위원장이 얼만데 18명인가 근데 이 지역위원장 6명에서 어떻게 부산 걸 다 부산도 아니고 조사를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전 지역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휘부, 컨트롤 타워 없이는 이런 조사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부산 전 지역을 조사하고 공개한 팀은요, 이거는 선거사범이고 범죄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를 했고, 그 다음에 참관인들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수집했고, 그 결과를 수합했고, 수합했는 걸 공개했죠. 그렇죠? 이 뭐예요? 조직범죄입니다. 이 조직범죄에 대해서 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발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아니고